자, 계속해서 행정자치국소관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 정일구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 공무원과 산하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예산 편성 과정에 공무원 등과 그 소속기관의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여 주민참여 예산의 본 취지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주민참여예산 주체인 주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06호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 대상에서 평택시 공무원과 출자 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출연기관 사업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출된 부분이 지적되어 관련 예산이 삭감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두 곳에서 조례로 공무원 및 출연 출자기관, 지방 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주민참여 예산제 취지에 맞게 순수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이해관계 개입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자치국장 손종호입니다. 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우 자치행정위원장님,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906호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해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주민의 범위에서 평택시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배경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상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 정인구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잘 발의하셨다고 봅니다. 하여튼 시 예산은 정말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자, 계속해서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평택시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9조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07호 평택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위원회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조문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8-907호 평택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안 일부 개정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금에 발의된 조례안은 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발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조례안을 이제 개정하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나 국장님한테 집행부한테 공개적으로 이거를 제안하고 있어요. 모든 위원회에 대한 거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시자고. 어떤 위원회는 3회 뭐 연임하고 막 그러니까 공정한 거 하기 위해서 하신다며. 그러면 각종 모든 위원회를 조례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개정하시자고. 그냥 한 번만 더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지금 평택시에, 그죠? 총 몇 개나 되죠? 전체 숫자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조례를 보면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조례에서 임기를 한 번만 연임하는 걸로 해서 일괄적으로 그쪽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제 많이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제 이걸 획일적으로 규정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왜요? 또 공정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연임의 부분이 어떤 그 공정을 담보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어떤 아까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예, 본건에 대해서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네. 드린 거고, 네. 일반적으로 그거를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이제 질의하는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네, 취지는 그러니까 이제 조례를 이제 개정할 때 이제 우리 전번에도 이제 폐지안도 했는데 일괄적으로 하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하나하나 건건마다 이걸 하는 게 이게 행정 낭비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의원회별로 사안을 좀 검토하셔서 부류를 정하셔가지고 3회를 연임해야 되는지 2회를 연임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가릴 수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립니다. 하여튼 그 판단 과정을 거쳐서 네. 김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의원님 계속해서 이윤하 질의해 주시기 의원님. 바랍니다. 예. 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 뭐 좋은 조례안이긴 한데 이거 언제 조례 제정된 겁니까? 네, 2016년도에 16년도에 의원 발의로 발의된 겁니까? 집행부 발의였습니까?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집행부 발의입니까? 그 지금 그 통일교육위원회는 지금 가동 중에 있죠? 지금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미구성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구성이. 예, 그래서 근데 제가 구성도 안 됐는데 연임 조항을 바꾼다? 필요성이 있어서 바꿔야 되는데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바꾼다?
뭐 필요성이 있으니까 바꾸시긴 하겠지만 좀 아이러니하긴 하죠.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는데 연임 규정을 바꾸겠다. 그리고 또 하나만, 평화통일교육위원회 말고 평화통일교육센터 설치 이 규정이 있어요. 제 15조에. 이거 평화통일교육센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 요것도 아직 안돼 있죠. 예,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2016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제정을 했을 텐데 평화통일교육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 평화통일교육센터 설치도 안 돼 있고 상위법에서 어느 정도 제언은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사실은 아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자치법규 폐지 조례안 올라왔던 거에 사실은 포함이 돼도 무방한 상황인데, 어차피 뭐 개정 조례안 발의하신 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근데 추후에 개정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자꾸 연임 규정으로만 지금들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보면 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리가 있는 듯이 비춰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 자구 수정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자구 수정을 들어가면서 문구 상위법에 따른 문구 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연임 규정도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계속 연임으로 가지 않고 추세가 그냥 뭐 1위나 또 2위, 3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들어간 거지, 이게 연임 규정 하나만 놓고 달랑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해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 이해금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해금 의원입니다. 평택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와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외국인 증가에 따른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외국인 관련 치안 수요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외국인 자율방범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안 8조까지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자율방범대 등 예산 지원 대상의 활동적인 평가 주체를 관할 8조 소장에서 경찰서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해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08호 평택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한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으로 구성되어 외국인 밀집 지역에 방범 활동을 하는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오산시에서 외국인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를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평택경찰서에서 다수의 외국인 거주 지역인 포승읍, 도곡리, 팽성읍, 신장동 등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한국자율방범 평택시 연합대와 경기도 민간기동 순찰대 송탄연합대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8-908호 평택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와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외국인 관련 치안 수요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 이해금 위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은영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초등학생 생전 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 최은영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 초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기사항에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 수영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조 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생존 수영 교육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생존 수영 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은영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09호 평택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및 시설 사용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천시, 안양시 두 곳을 포함하여 전국 7곳에서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기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8-909호 평택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에 발의된 조례안은 평택시 초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 수영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 혁신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근거화가 된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전 수용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지는 시점임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초등학생 생전 수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대상이 초등학생 전체죠? 1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까? 아니면 3학년, 4학년 대상인가요? 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으로 한다. 그다음에 비용 축에는 3학년, 4학년 예, 이렇게 되어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네, 이렇게 네. 구분을 해놓은 거는 왜 그렇죠? 일단 지금은 이제 시행하는 게 3학년, 4학년으로 한정돼서 이제 시행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장차 우리 이제 시의 그 혁신교육 프로그램에 네.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을 이제 3, 4학년으로 하는 거는 이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제 적정 연령이 3, 4학년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 그 대상으로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수영장 이게 체육시설에 수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3, 4학년이 대상이 11,000명 정도가 좀 넘는데 뭐 직계한 거로는 모자르진 않아요? 수영장이? 이제 수영장이 그 이제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게 세 군데 있고 사립에서 이제 운영하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6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영장 규모로는 이제 부족한 거는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네. 운영은 안 됐을 거로 보거든요. 이거 지원은 다 된 거예요, 예상? 뭐 예, 거기까지 이제 지원은 다 됐고요. 뭐- 네. 이제 코로나가 심할 때는 이제 강의 위주로다가 진행을 했고요. 또 이제 좀 상황이 좋아지면 또 이제 실제 나가서 했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뭐 필요한 체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우리 이윤아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이윤아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예. 경기도에서 2군데, 전국적으로 뭐 7군데밖에 없는 생존 수용 그 조례 굉장히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수영을 잘 못하는데 이런 그 어려서 이제 생존 수영을 가르침으로 해서 일단 위급 상황 시에 어떤 대처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돼서 그렇지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소요 예산이 이제 6억 8천만 원이 이제 매년 잡히는 것 같은데 이제 예, 이게 뭐 시에서 3억 4천 이제 네, 그러니까요. 교육청 3억 4천 50대 50 이제 매칭을 네, 하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거죠. 계속 같이 50대 50 매칭 사업으로 계속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건 이제 어떻게 뭐 교육과 과정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게 이제 뭐 교육청하고 상호 합의가 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발 빼면 어떻게 해요? 교육부에서. 요거는 교과 과정으로 돼 있어서 예.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협약이 다 체결이 돼 있어서 네. 유지는 계속 될 거로 보셔도 됩니다. 지금 이 예산 안에 이제 인근 그 수영장까지 이제 걸어 도보로 이제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운송 수단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잡힐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운송 부분 수단에 어떤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따로 그 지원은 이제 돼 있진 않아서 확인은 해보진 못했습니다만 그거 이제 수영고 예산에서 다 포함이 돼 있긴 합니다. 예산은 매년 늘어나지는 않겠습니까? 그대로 이게 정체 예산으로만 이제 비용 추계가 되어 있는데 뭐 가변성은 있다라고 봐야죠. 이제 인구 증가하는 거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인구는 이제 뭐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뭐 정비를 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영향은 받는다고 봐야죠. 아무튼 뭐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고 대신 이제 예산에 관해서는 50대 50 매칭 사업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라는 거는 계속 좀
우리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비용이 적지 않은 예,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초등학생 생존 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안건이 생각으로 많지 않은 관계로 우리 행정자치구 조례에 대한 안건을 모두 마친 다음에 중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겠죠? 네. 그리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공무원 등이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증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 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구 소관 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9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2년 행정안전부 승인 기준 인력을 반영해서 국가정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7조 정원 변동사항으로 정원의 총수를 현행 2310명에서 2364명으로 54명 증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94호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시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명권이 부여됨에 따라 조례 적용 대상을 정비하고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지원 서비스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기금을 통해서 지원 가능해짐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조항을 삭제해서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95호 평택시 지역사회 및 교육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평택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와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사업과 사업비 지원의 범위를 마련하고 안 제5조와 제12조에서는 대학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을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2022년에서 2026년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및 기준 임금비와의 연계 등을 감안해서 5년간의 인력 운영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보고서 2쪽 중기 인력 운영 전망 기본 현황입니다. 2021년 10월 30일 기준 인구는 56만 4,288명이고 행정기구는 1의회, 1실, 6국, 3직속기관, 7사업소 74과 25읍면 등으로 공무원 정원은 2,303명입니다. 보고서 3쪽 지역 여건을 말씀드리면 평택시는 2019년 4월에 50만 대도시에 진입해서 5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3.5%, 세대는 5.8% 증가했으며
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 고도 국제 신도시의 활성화 등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편의를 위해서 교통,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 여가 수요 증가에 따라 문화, 관광, 체육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행정 수요 변화 예측 면에서는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라 공원 녹지, 폐기물, 주택, 도로, 교통 등 시민 밀접 행정 수요와 코로나 등 주민 안전과 복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기능 강화와 각종 법령의 재개정 및 지방 이양 사무 증가,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인력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 인력 운영 기본 방침입니다. 국정과제와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정한 조직 관리로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지향하고 인력 감축 분야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부분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민간으로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 운영 계획입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총 정원은 2,303명으로 정부정책 사업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등 기준 인력 및 부서별 행정 수요를 반영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정원을 2,509명으로 5년간 연차적으로 206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증원 요인으로는 역사박물관 및 고덕중앙도서관 신설, 군소음 보상 업무 추진, 감염병 대응, 아동학대 조사 업무 추진, 소상공인 지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의회 정책 지원 인력 증원, 인구 증가에 따른 읍면동 인력 증원 등이 있으며 직종별, 직급별, 분야별 인력 운영 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본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은 우리 시의 미래 발전상을 예측하고 국가정책 사업과 각 부서별 사업 추진 계획에 근거해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대내외 행정 환경과 우리 시의 여건 변화에 따라 반영 여부와 소요 인력은 유동적일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896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건물 한 건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총 386억 원의 예산이 수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 가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따라 신축 건물은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해당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평택박물관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중앙공원 내에 건물 신축 비용 386억 원을 투입해서 평택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부지 면적 11,780평방미터, 건축 연면적 8,167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고 금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23년 설계를 완료해서 24년 착공, 25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의 건 외의 상전에 대해 검토보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89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310명에서 2,364명으로 54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22년 기준인건비를 정원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894호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 내용에 따라 평택시 소속 공무원의 범위에서 평택시의회를 삭제하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에 근거를 두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근무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95호 평택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와 관내 대학의 협력사업 수행과 협력사업의 발굴 선정, 대학협력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전시, 진주시 등 8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와 관내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검토 결과 법령에 어긋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896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평택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심의 대상은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중앙공원 내 연면적 8,167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386억 원입니다. 평택시의 역사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우리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을 있잖아요. 이번에 조정하잖아요. 여기 54명이 지금 증가하는데요. 이 중에 보니까 하위직만 이번에 증가하는 겁니까? 정원 증가할 때는 초기에는 이제 9급 하고 8급, 9급으로 대개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채용을 한 다음에 정원 이제 직급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 하위직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 인구수 대비해서 행안부에서 정원을 상한가를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건 매년 그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예.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더는 못 늘리겠지. 최상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고 덜 늘릴 수는 있는 거죠. 그건 뭐 꼭 맞출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수요를 판단을 해서 그렇죠. 그 증감 여부에 대해서 행안부에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승인을 해주고 이렇게.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뭐 이번에 코로나 대책 요원으로 해서 15명을 증원하셨어요 보니까. 예. 근데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뭐 좀 예측은 어렵지만 좀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이제 감기처럼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이게 지금 팬데믹 같이 이제 그 대규모로 발생된 시점과 이제 그게 안정화가 됐던 시점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이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때는 그를 확보를 하고 어떤 때는 또 그걸 없앤다라는 게 사실은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최상 일정 업무가 수준은 이제 고조됐는데 유지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정말 이번에 임시 여는 것조차도 좀 부담스럽거든요, 사실은. 근데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 안정화되면은 굳이 이 인원을 다 채울 계획인지. 일단 정원만 해놓고. 그 이제 채용이나 이런 부분은 그때 진행 상황에 따라서 뭐 유동성은 있는데 이제 가급적이면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어떤 체제를 갖추는 부분에서는 이행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이제 질문하는 건데요. 이제 평택에 있는 대학이 평택대학인가요, 주로? 모든 대학이 다 이번에 저기가 안 됐나요? 국고보조가? 지금 이제 저희가 3개 대학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평택대학교, 국제대학교 2군데가 좀 이제 미선정됐습니다. 안 됐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용에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요. 뭐 이걸 하시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관내 대학에 대해서는 그래도 함께 상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을 보호하는 그런 교육 그런 지원 같은 거는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잘 만드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학교 측에서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럼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것 한번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는 그런 당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윤아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2025년까지 박물관을 이제 건립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386억을 투입을 해서 이게 사업 부지 이 기준 가격을 공개를 하셨는데 한 10억 정도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실제 실거래가는 이 정도가 아닐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이번에 부지비는요, 자연 기부 녹지 체납. 표준지 가격하고 예. 네, 공원에 대한 적용률을 적용해서 공원이 이제 0.33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공시지가를 적용하다 보니 11억이 나왔습니다. 실제 뭐 매매 가격이라든지 실제 뭐 거래되는 가격은 이거보다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평수도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라든지 네. 그런 자료를 낼 때는 공시지가를 예, 적용하기 그건 알고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제 건물 취득가액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기부 체납을 받아도 이게 386억에 뭐 정확하게 이 부지 가격은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능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박물관 명칭이 정해졌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평택 박물관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어떤 뭐 공모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뭐 중앙투자심사라든지 각종 공정 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명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택박물관으로 지금 가칭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칭이죠? 예, 혹시 나중에 또 필요성이 제기되면 준공 후에 명칭 변경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좀 수정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쪽 고덕 신도시에 들어가는 행정타운에 들어가는 지금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예술의 전당도 가칭 평화예술의 전당이라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공원도 있고 뭐 도서관도 있고, 근데 도서관도 뭐 중앙도서관 이 정도로만 지금 가칭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빨리 명칭을 확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정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이제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예. 그것도 이제 시민 여론을 공감대 형성을 해서 확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잠깐만 여기 우리 이윤아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14강 같아요. 우리 저기 2020년대 제1차 수시문 구현예산 관련 계획안인데 요거하고 묶어서 그냥 우리 그 13항하고 평택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안 지금 보고의 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해 주시면. 지금 이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정회를 하고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